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보타로 2 채널에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동안 쉬고 리딩을 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리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보타로 채널 1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2020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피커 카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피커 카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뭔가 물건을 깔아 놨잖아요. 근데 오늘은 물건이 없고 이렇게 카드 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선택하시는 리딩이 될 텐데요. 리딩에 앞서 리딩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2명, 남자 2명의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카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편의 카드를 한 장 골라주시면 됩니다. 4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딩의 편의상 이름을 정해봤어요. 4명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선택하실 때 나는 가을이, 나는 봄이, 나는 겨울이, 나는 여름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드의 조합으로 리딩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리딩으로 보시게 될 것은 봄과 여름이의 리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름이와 가을이의 리딩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리딩은 겨울이와 봄이의 리딩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겨울이와 가을이의 리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남남 커플 남고 여여 커플도 남잖아요. 오늘은 남녀 커플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복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겨울이와 봄이는 몇 번째 리딩일까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리딩이 되겠고요. 여름이와 가을이의 리딩은 몇 번째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짝으로 이동을 하셔서 리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에게 하고픈 말 2020 첫 번째 리딩 봄이와 여름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가을이와 겨울이도 있어요. 가을이를 넣고요. 겨울이도 넣고 제가 다시 한번 셔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플이 끝났습니다. 자, 이 카드들에서 7장의 카드를 뽑을게요. 자, 이렇게 7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이 안에 다시 봄이를 넣고 여름이도 넣고 셔플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장의 카드가 셔플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여름이가 나왔어요. 세 번째 주사위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관 카드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 달 카드가 나옵니다. 달이 카드의 중앙에 앉아 있어요. 여섯 번째 시계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곰 나오고요.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에 봄이가 있네요. 자, 아홉 번째에 미로 카드. 이렇게 9장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좀 보이고 갈등과 관련된 것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두 분 다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예. 확실히 지금 두 분은 끝난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이 9장의 카드의 가장 중앙에 지금 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슬픈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움일 수도 있고, 솔직히 지금 가장 힘든 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여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주사위입니다. 이 주사위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레노만드에서의 주사위는 선택이죠.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선택권은 주어지는데 주사위는 던지면 어떤 게 나오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끌리는 것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죠. 도대체 어떤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름이는 뭘 보고 있느냐? 바로 미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주 복잡한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미로는 결정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이 뭐죠 이게? 쉼터?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힘들지만 그걸 뚫고 나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는 해요. 이 레노만드 9장 카드 스프레드에서는 서로 연관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지금 여름이가 보고 있는 이 주사위는 바로 여러분들의 카드예요. 근데 이 여름이가 대변하는 카드도 마찬가지로 미로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여름이를 생각할 때 도대체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가져가보고 싶은 에너지인 것이고, 여름이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던지고는 싶어요. 하지만 던지는 것이 무조건 행운은 아니다. 틀림없이 나한테 어떤 대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에너지예요. 하지만 그 중앙에 바로 달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워하는 것도 맞고 서로에 대해서 애틋하고 어떤 후회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일 겁니다. 예. 이 관이 이제 타로 카드의 데스 카드와 비슷한데요. 지금 이 데스 카드와 관련 있는 카드가 바로 이 주사위와 이 미로예요. 두 가지가 바로 이 관을 의미하는 거라면, 두 분은 어떠한 관계가 끝났는데 그 끝난 부분을 다시 재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상대편은 재점화를 해볼까? 그것이 나한테 맞을까?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라고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은 끝이 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끝을 못 낸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각오를 내려서 정말 완벽하게 잊을까? 아니면은 끝까지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으로도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이 여름이가 대변하는 카드가 바로 이 곰이에요. 자, 이 곰은 뭐냐?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집일 수도 있고 그냥 강한 힘, 솔직히 정말 나쁘게 보면 폭력이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폭력 때문에 뭔가가 됐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봄이가 여름이의 밑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면 봄이가 어떤 발언권이 없거나 혹은 여름이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도 여름이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관계를 끝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곰이 또 의미하는 게 이 시계예요. 저는 솔직히 이 모든 9장의 카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계로 보거든요. 두 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런데 보는 방향의 가장 중앙에는 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골인으로 가기 위한 시간이 흘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에너지는 지금 이 시계에 의해서 따라져 가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바인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에너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갈등하고 뭐 던져볼까? 뭐 이 미로를 뚫고 나가볼까? 이런 것들이 두 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시간인데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계가 배와 관련 카드예요. 배는 어디서 A에서 B로 이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여름이가 배를 등지고 앉아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솔직히 누구 하나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여름이에요. 여름이가 재점화를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는 하지 않을 게를 이때까지 했다라고 보여져요.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지킬 거야 하는데 이제 보게 된 것은 주사위라는 거죠. 던져야 할까 말까. 혹은 정말로 이 주사위가 여름이에게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던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던지 솔직히 이게 이동으로도 본다면 멀리 떠나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선택하는 부분인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사위가 나왔다는 것은 그 선택은 상당히 던져져야 하고 끌리고 있는 선택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돌아앉은 것은 곰이에요. 이 상대편에 움직이지 않는 독단적인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것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쥐었다 폈다라고 하려고 하는 이 여름이의 행동들 때문에 그것을 돌아앉았다라는 거고 도대체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은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디바인 타이밍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자, 여기에 제가 난데없이 계산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매장에서 쓰던 계산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9장의 카드를 다 더하겠습니다. 3 더하기 28 더하기 39 더하기 8 더하기 32 더하기 37 더하기 15 더하기 29 더하기 43. 자, 그러면은 234가 나오게 돼요. 자, 234는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9번 카드가 되겠어요. 자, 이 카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카드가 바로 9번 카드입니다. 제가 9번 카드를 맨 위에 올려놨어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부캐 카드가 나옵니다. 자, 부캐는 뭐냐? 선물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37번 카드. 이 시계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두 분의 어떤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떠한 고집,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상대편이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어떤 갈등, 이런 것에서 어떤 정리가 있으면 두 분은 어떤 관계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게 저는 바로 이 배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물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에게 하고픈 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봄이가 여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는 이 상황에서 여름이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봄이의 메시지예요. I see you in the face of strangers. You are always with me.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너가 보여.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였어. 오, 이거는 너무 그리워한다는 말이긴 한데 다른 사람 얼굴에서 누가 보이면 좀 소름이다, 그죠? 그래요. 아무튼 봄이는 여름이의 환각을 본다는 거죠. 예, 그냥 문득 봤을 때 여름이처럼 생겼어,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름이는 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I always look for you at the airport as if we will be at the same place in the world. 나는 공항에서 언제나 너를 찾고 있어. 우리가 같은 곳에 함께 있는지 말이야. 우리가 정말 같은 땅에 같은 곳에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till trying to find a place for myself in the world. 나는 여전히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내가 속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을 여전히 찾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름이의 메시지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o contact our mutual friend to ask about you. 나는 우리 둘이 같이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름이와의 어떤 관계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와 맞는 사람을 좀 찾고 싶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리워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봄이는 계속 갈등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곳을 찾아야겠다.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노력하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혼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름이는 봄이를 생각할 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봄이와 여름이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죠. 어떻게 사는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고, 솔직히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주사위인 것 같아요. 봄이가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시계가 나왔잖아요. 어떤 단계가 지나면 두 분 사이에서 일이 펼쳐지고 그것이 선물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봄이와 여름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자, 너에게 하고픈 말 여름이와 가을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봄이와 겨울이도 대기 중이에요. 자, 오늘 사용될 르노만드 덱에 봄이와 겨울이를 넣고 셔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셔플한 덱이 있습니다. 여기서 7장을 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이 안에 다시 여름이와 가을이를 넣고 셔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플이 끝났습니다. 자, 옆에 카드를 좀 놔두고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 카드가 나오고요. 그래요. 두 번째, 세상에 같이 뽑았어요. 네, 가든 카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네, 선택의 카드가 나오네요. 네 번째, 여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 채찍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섯 번째, 가을이가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여름이. 여덟 번째, 메시지. 자, 마지막 카드 볼게요. 봄이가 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여름이와 가을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죠? 하고 막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우리는 지금 현재 여름이와 가을이의 리딩을 보는데 봄이가 카드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관계에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카드를 다 넣고 셔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이 더 나오면은 누구 한 명의 개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해요. 이게 삼각관계인 건데, 삼각관계의 정의를 제대로 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은 나타났는데 상대편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A라는 사람은 상대편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누군가의 한 명의 개입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삼각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에서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카드를 좀 더 따라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 르노만드 덱에서 이 주인공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솔직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센터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스프레드에서는 공교롭게도 채찍이 철썩 앉아버렸습니다. 채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채찍은 이렇게 빨리 뭔가 일이 진행된다도 볼 수는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섹스입니다. 예.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구속, 그리고 컨트롤,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는 해요. 솔직히 구속과 컨트롤 더하기 섹스의 의미 때문에 이 카드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그것들 있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를 한다고 모든 거의 리더들이 다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의미로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혹시나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을 해줍시다. 제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가을이하고 봄이는 한 칸 건너뛰고 여름이가 있어요. 그래서 느껴지기에는 여름이와 가을이도 지금은 연락을 하더라도 거의 안 하는 느낌이에요.
헤어졌을 확률도 높은데 헤어진 게 안 나왔어요. 그냥 어중뛰게 애매하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름이와 봄이도 중간에 편지를 두고 좀 한 칸 물러서 있죠.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인 가을이가 지금 채찍을 보고 있고 채찍 앞에는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는 상당히 나쁜 카드입니다. 슬쩍 빠져나간다. 우리 7개의 칼 의미라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죠. 7개의 칼인데 심지어 채찍이고 그거를 보고 있는 가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름이가 가을이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가을이를 조여매는,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여름이가 슬쩍 빠져나간 거를 지금 가을이가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주 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스라고 의미를 본다면 여름이는 가을이랑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아주 안 좋은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던져주고 나가버린 사람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 르노만드에서는 연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가을이의 연관 카드가 바로 이 달입니다. 자, 이 달은 눈물 흘릴 정도로 아픈 마음, 애틋한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가을이는 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들 아직까지도 여름이한테 많은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이냐 라고 봤을 때는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연관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든이에요. 이 가든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것이 소모임이에요. 아주 작은 모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편지는 말 그대로 메시지예요. 정말 피지컬한 의미로 본다면은 뭐 내용 증명, 서류, 입사 원서 뭐 이런 것으로도 해석을 하기는 해요. 단순하게 보면 메시지예요. 저는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두 분은 어떠한 모임에서 만나신 두 분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는 케일럽의 또 어줍지 않은 직감인데요. 이 소모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면, 두 분이 거기서 만났다면 저는 그 소모임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모임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은 여름이가 아주 봄이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심지어 과거의 위치에서도 이 봄이를 많이 좋아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어떠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소모임이었던 걸로 보이고, 솔직히 그 안에서 봄이와 여름이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 이야기는 상당히 여름이에게 메시지로 던져진 것처럼 보여져요. 여름이가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여름이가 그 답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좀 강해요. 자, 그런데 그럼 봄이는 뭐 하고 있냐 이 상황에서, 그죠? 봄이는 맨 마지막에 앉아 있습니다. 봄이가 마지막 완결 카드로 나와 있고 스타트 카드가 달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리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어떤 감정인데, 리딩의 주인공인 여름이, 가을이의 관계에 봄이로 인해서 뭔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긴 해요. 봄이 때문에 두 분이 이어지던지 봄이 때문에 두 분이 영원히 헤어지던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봄이는 현재 마지막 카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돌아앉았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봄이는 메시지를 줄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봄이는 설령 여름이가 마음이 있다 한들 그렇게 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가을이와 봄이의 관계예요. 가을이와 봄이는 아는 사이로 느껴집니다. 친구였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왜 관계가 친구가 이렇게 동등해야죠, 그죠? 그런 게 맞기는 한데, 아무튼 이 관계에서는 가을이가 봄이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관계인 건 맞아요. 뭐 선배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계에서 약간 봄이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금 져주거나 양보하는 캐릭터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둘 위에
선택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곳을 가야 할까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단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선택은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문을 택해야 될지가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이 모든 사람들의 다 선택으로도 보여지기는 해요. 솔직히 제가 제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여름이의 선택인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대각선 상에 여름이, 채찍, 계단이 있기 때문이죠. 여름이는 채찍을 보는데 아무튼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선택이라는 걸 의미해요. 선택을 한다면 여름이가 해야 되는 느낌인데, 바로 이 선택의 라인에 봄이도 있고 여름이도 있는 거라면은 저는 이 세 분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봐요. 솔직히 한 칸 건너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이도 여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그리움 이런 것들은 다 있을지언정 이젠 어느 정도 냉정을 찾아서 이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관계에서 내가 여름이와 완벽하게 끝내야 될지 여름이와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봄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뭐 소모임에서 만났든 뭘 했든 친구라면은 가을이 언니의 옛날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설령 끌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끌린다라는 의미로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선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각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 정리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상황으로 보여져요.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솔직히 여름이가 봄이의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가을이도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갈등하고 있고, 가을이는 솔직히 이 보는 게 채찍인 거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나 충격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바꿔 말하면 지금 가을이는 심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계산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매장에서 쓰던 건데 갖고 왔어요. 자, 제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 9개의 카드에 각자 번호가 있잖아요. 이걸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32, 20, 22, 14, 11, 29, 28, 27, 29 이렇게 하면은 2, 1, 2가 나옵니다.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5번이죠. 그래서 5번 카드를 제가 미리 뽑아놨어요.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나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전체 리딩의 메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는 솔직히요, 이 르누만드에서는 건강을 의미해요. 건강에 대한 주의보 이런 거로도 해석은 하고,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회복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갖고 있는 의미가,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잖아요. 이 관계는 서서히 시간이 걸리지만 성장한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이 나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막 연결돼 있죠.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나무를 바라볼 땐 모르지만 밑에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엮여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성장도 할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로 나왔다면 이 카드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 진짜로 봄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서 여름이가 뭐 오케이 해서 뭐 이쪽으로 발전을 하든, 여름이가 여러분과 함께 재회를 하든 다시 화해를 하든, 가을이가 여름이한테 뭐 용서를 했든 뭘 했든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성장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에게 하고픈 말, 메시지를 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름이와 가을이의 리딩이기 때문에 여름이부터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가 가을이에게 하는 메시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passes but my feelings don't change even though you no longer trust me with your heart. 시간은 지났지만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너가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느껴지죠? 이건 100% 가을이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채찍이 나온 걸 보니까 아무튼 여름이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는 솔직히 용서를 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갚음은 있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는 좀 마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을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을이는 여름이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My heart always comes back to you even when I don't want it to. 나의 마음은 언제나 너에게로 돌아가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라고 합니다. 이거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있는 가을이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가을이는 솔직히 용서도 안 되고 여름이한테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늘 제자리를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을이의 후배로 추정되는 봄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I see you in the face of strangers. You are always with me.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너의 얼굴이 보여.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소모임에서 두 분이 뭐 어떤 썸씽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됐거나 뭐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가을이가 알게 됐다면 이렇게 둘도 헤어졌을 확률이 좀 높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너 믿었다 진짜? 뭐 이렇게 됐을 수 있잖아요. 이 봄이가 가을이를 정말 많이 따랐다면은 가을이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상황은 세 분이 다 약간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온 것 같아요. 좀 엉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안에서 끝나진 않고 어떠한 식으로 발전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자, 이게 여름이와 가을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봄이와 겨울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여름이와 가을이도 대기 중이에요. 자, 여름이하고 가을이를 카드 안에 집어넣고요. 셔플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플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7장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장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여기 안에 봄이를 집어넣고요. 겨울이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셔플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9장의 카드 셔플이 끝났습니다. 자, 어떤 것을 내보내줄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름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봄이하고 겨울이를 보고 있죠. 여름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름이가 또 심지어 첫 번째 카드로 나오네요. 자, 두 번째, 클로버 카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책 카드가 나오고요. 네 번째, 부엉이 카드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겨울이가 중앙에 붙었어요. 여섯 번째, 채찍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곱 번째, 물고기. 여덟 번째, 봄이가 나오고요. 뭔가 좋아요. 마지막 카드에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봄이와 겨울이의 스프레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카드도 보이고 좋지 않은 카드도 보이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고 한 명이 더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봄이하고 겨울이를 보는데 여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름이가 첫 번째 카드에 자리를 하고 있고, 카드의 완결인 9번째 카드에 이렇게 하트가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 여름이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르노만드 카드에서는 주인공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무엇이 위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주인공인 겨울이는 바라보고 있는 게 부엉입니다. 부엉이는 어떤 커플, 대화, 심지어 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르누만드 덱에서 사랑을 대표하는 카드죠. 바로 하트 카드가 나와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름이는 클로버를 보고 있습니다. 클로버는 행운, 럭키 등을 의미하는 카드죠.
그리고 이 행운은 하트와 연관이 되어 있죠. 문제는 이 하트를 봄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밑에 봄이가 있습니다. 겨울이 밑에 봄이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할 수 있는데, 겨울이가 봄이를 많이 아껴줘요. 아껴주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시해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떠받들어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신여기고 심지어 조금 안 좋은 행동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카드들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제가 워낙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채찍이 나와서 그래요. 채찍은 르노만드에서는 섹스입니다. 네. 심지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걸 꼭 그렇게 써야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우리 한때 유행했던 영화 있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놀이. SM하고도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성적으로 제압한다, 성적으로 컨트롤한다, 혹은 진짜로 폭력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리딩할 때도 쓰여지는 카드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채찍을 겨울이가 뒤로 돌아 앉았고 봄이가 뒤로 돌아 앉은 거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뭐냐? 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이와 봄이는 과거의 인연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솔직히 봄이는 여름이와 그렇게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겨울이와 봄이는 현재도 관계 중인 걸로 보여요. 이게 일단은 현재 자리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클로버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와 봄이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는 걸로도 보여요. 그 전환점은 뭐냐? 바로 대화인 거죠. 겨울이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겨울이가 돈이 많아 보입니다. 네. 혹은 돈이 없어도 봄이한테는 상당히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봄이가 현재 물고기를 돌아 앉았다는 것은 그게 싫다는 거죠, 이제. 그러고 보는 게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봐야 되나 상당히 고민 때리기 시작한 거죠. 겨울이와의 어떤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바라보는 것인지, 진짜로 관련 카드가 클로버인데 클로버는 여름이가 보고 있으니까 여름이와 어떻게 해보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느껴지기에는 일단 여름이는 과거의 사람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러 오신 것도 봄이와 겨울이의 리딩이다 보니까 겨울이를 생각하고 들어오신 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겨울이랑 현재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봄이가 만약에 이 관계에서 나가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 채찍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상당히 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섹스가 맞지 않았다든지, 여러분들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걸 원했는데 너무 박력 있게 하는 어떤 겨울이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눈만 뜨면 겨울이가 그걸 원했다든지, 혹은 진짜로 이 채찍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여러분들을 그런 행위를 할 때 가학행위를 했다든지, 아무튼 많은 어떤 컨트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한테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요구까지는 아니겠다, 불합리한 어떤 처우를 여러분들한테 했다는 거죠. 봄이는 이 관계가 상당히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 솔직히 겨울이한테 향하는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봄이와 겨울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봄이는 겨울이와 어떤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 관계에서 겨울이와 봄이가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가 돌아 앉은 상태라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겨울이는 뭔가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어서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봄이와 관련 있는 카드가 바로 책인 거예요. 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비밀을 의미합니다. 일직선상에 여름이, 행운, 비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름이는 행운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비밀인 거죠. 그런데
연관 카드는 봄인 거고 봄이는 사랑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게 봄이가 바람을 피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가 여름이에게 어떠한 새로운 점화에 대한 제안을 해볼까라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드는 생각은 이것을 실천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를 기준으로 지금 붙어있는 카드들에서의 봄이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하고 상관이 있다라고는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봄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이런 감정적인 연인 있죠.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가 싫은 건 아니에요. 겨울이의 어떤 행동이 싫은 거예요. 봄이는. 그런데 겨울이는 상당히 봄이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물고기인데 그걸 돌아 앉았다는 것은 봄이가 여름이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여름이는 솔직히 봄이가 자신에게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행운이 일어나길 바라나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가 봄이한테 어떤 액션을 취할 걸로 보여지지도 않은 게 바로 그것은 여름이의 마음 안에 깊숙이 묻어뒀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에게 하고픈 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겨울이의 메시지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름이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논란과 드라마와 뭐니제 이런 타로로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극소수 분의 상황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스토리보다도 카드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솔직히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강했어요. 카드가 딱 열리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그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뭐냐? 솔직히 르노만드에서 대각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름이가 있고 겨울이가 있어요. 여름이와 겨울이는 심지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하트 카드가 나왔죠. 솔직히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요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여름이와 겨울이는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그것을 봄이도 알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겨울이와 여름이가 친구 사이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뭔가 좀 더 진한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밀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 카드가 봄이랑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진지한 관계를 봄이는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솔직히 그것을 상당히 밑에 깔아두고 서로가 서로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 섹스와 관련된 카드는 솔직히 여름이에요. 여름이가 이 채찍을 들고 이 리딩에 나타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둘 관계는 단순히 그냥 관계는 아닙니다. 예. 여름이가 바라보는 클로버는 이 겨울이와 여름이의 관계가 다 폭로돼서 봄이한테도 알려지고 그래서 그냥 겨울이를 얻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4개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비밀하고 채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관계인데 그걸 봄이도 알고 있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주 극소수일 거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계산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계산기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각자 카드에 번호가 있죠. 자, 이 모든 번호를 제가 다 더해 보겠습니다. 28, 2, 26, 12, 28, 11, 34, 29, 24. 자,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4는 14가 되죠. 이 모든 카드들의 메인 에너지, 이 내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14번 카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번 카드는 여우 카드입니다. 자, 여우는 뭐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타로 카드의 7개의 칼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슬쩍 빠져나가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상당히 좋지 않은 에너지예요. 그냥 이 여우가 지금 바라보는 게 채찍이라면은 채찍과 관련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로 누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나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봄이와 겨울이의 리딩을 선택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게 나의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 에너지가 이게 나왔다면은 솔직히 이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서 디테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그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은 망상에서 나온 것인지 진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에게 하고픈 말, 메시지 카드를 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이가 겨울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부터 볼게요. 지금은 이제 봄이와 겨울이의 리딩을 보는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봄이가 겨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Would I be rejected if I contact you? Do you still want me? 내가 너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면 너는 날 거절할 거니? 넌 여전히 날 원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하지만 사랑 카드의 영광 카드는 클로버고 클로버는 여름이가 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아무튼 봄이는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솔직히 헷갈리긴 하네요. 여름이한테 보내는 메시지인지 겨울이한테 보내는 메시지인지. 하지만 저는 겨울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라고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가 무슨 메시지를 보내줄까요? 솔직히 겨울이가 보고 있는 게 부엉인데 부엉이가 메시지라는 의미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contact our mutual friend to ask about you.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카드네요. 자, 나는 우리 서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너에 관해 묻고 싶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메시지를 겨울이와 봄이의 메시지로 본다면은 두 분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요. 다툰 걸로 보여져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살짝 다퉈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마 이런 메시지를 해서 두 분이 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리딩의 가장 문제였던 여름이는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줄지 보도록 할게요. I know we've been together in past lives. I recognize you. You were never a stranger to me. 우리는 전생에서 함께 했다는 걸 난 알아. 나는 단번에 널 알아봤어. 나에게 단 한 번도 이방인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봄이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봐요. 아무튼 세 명은 누구에게 마음이 막 완전히 져버리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 이 리딩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봄이와 겨울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너에게 하고픈 말 2020 겨울이와 가을이의 리딩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덱에 여름이와 봄이를 넣고 셔플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플이 끝났습니다. 이 카드에서 7장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이 안에 가을이와 겨울이를 넣고 다시 한번 셔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셔플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떤 카드가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 카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가을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요. 세 번째 겨울이가 가을이를 봅니다. 자, 네 번째 부엉이 카드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 비아미가 나오네요. 자,
여섯 번째 타워 카드가 나오고요. 자, 일곱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부캐 카드가 나와요. 자, 여덟 번째 곰 카드가 나오고요. 마지막 카드 선택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이와 겨울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르노만드 3×3 스프레드에서는 우리 주인공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 주인공들은 가장 카드의 상단인 맨 윗줄에 나와 있죠. 가을이가 중앙에 있고 옆에는 겨울이가 있어요. 주인공 두 명은 바라보는 게 관 카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은 어떤 것의 종결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카드 전체 카드의 가장 중앙에 있는 카드 센터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센터 에너지가 난데없이 치악산에 비아미가 앉아 있습니다. 이 비아미는 상당히 카드에서 안 좋은 의미를 다 총괄하시는 팀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재회도 있고 커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상태예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을이가 보는 것은 관이에요. 관은 어떤 것에 대한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 종결은 과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과거에 이미 끝난 관계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방향은 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분은 현재 뭘 하고 있냐면 끝났던 그것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엔딩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끝났을까? 그렇게 끝날 일이었을까? 이 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끝이 났는데 왜 난 아직도 관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그 엔딩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상당히 개인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겨울이는 뭘 보냐면은 관을 바라보고 있는 가을이의 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가 엔딩을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겨울이한테 다시 등 돌려서 돌아 앉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가을이의 등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계속 그냥 하염없이 가을이의 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면은 겨울이도 마찬가지로 이 엔딩에 후회는 있다라는 거죠. 르노만드 스프레드에서는 관련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가을이의 관련 카드는 부캐예요. 화해, 선물,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약혼, 프로포즈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카드예요. 자, 엔딩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영광 카드가 화해라면은 지금 등 돌아 앉아있는 겨울이에 대해서 화해를 좀 해볼까? 내가 연락을 좀 해볼까?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해서 엔딩을 그렇게 했었어야 했을까? 나는 침착했던 걸까? 나는 너무 내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한 건 아닌가? 기타 등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관련 카드가 22번 선택의 기록 카드, 크로스로드 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을이는 엔딩을 보고 재회는 할까 말까? 뭐 솔직히 좀 땡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1번 카드가 관인데 9번 카드가 선택으로 나왔다면 이 모든 카드의 가장 중심에는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순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을이의 선택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뭐 더 따라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겨울이도 이 선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은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겨울이는 무엇을 하고 있냐? 겨울이의 영광 카드는 부엉이 카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곰 카드가 있어요. 이건 대화예요. 다정한 대화예요. 러브 토크예요. 자, 그런데 옆에 곰이 한 마리 있습니다. 곰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힘이에요. 어떤 용기, 에너지, 끈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카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센터가 비아미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모든 에너지들을 관할하고 상당히 조정하고 있는 게 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독스러운 것, 사기, 비극, 뭐 기타 등등을 다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7번 카드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other woman입니다. 또 다른 여자라는 카드예요.
제가 봄이하고 여름이 카드도 이 안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봄이와 여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관계다? 라고 볼 수 있냐? 라고 한다면 글쎄요 라고 저는 말해야겠지만 솔직히 이 관계는 삼각관계예요. 관계인데 이게 어떤 삼각관계냐면은 가을이와 겨울이는 헤어졌어요. 헤어졌으니까 더 이상 연인은 아니죠. 이 The Other Woman이라는 분은 바로 겨울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인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따지면은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겨울이와 Other Woman은 비아미는 지금 사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가을이는 지금 타인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겨울이가 가을이 등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겨울이는 이 비아미와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아미는 현재 어떤 컨트롤들을 하고 있냐? 우리가 집중 탐구 해보아요. 자, 이렇게 떼면은 십자가가 되죠. 자, 이게 비아미가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비아미 위에는 가을이가 있어요. 가을이를 겨울이가 좋아했고 겨울이가 가을이를 좋아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비아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으로 보여요. 바꿔 말해서 겨울이가 틈틈이 자신의 어떤 실수로 가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느낌을 표현했을 때 꿈쩍꿈쩍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이한테 행여나 겨울이가 돌아갈까봐 상당히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져요. 자, 비아미는 솔직히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비아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타워입니다. 타워는 돌멩이처럼 딱 굳어져 있는 것. 그리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집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공식적인 것이라는 것도 의미해요. 자, 뱀이 이 공식적인 거를 바라본다면 저는 이 뱀이 이 공식적인 거를 상당히 지키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비아미가 겨울이랑 사귀고 있는데 겨울이가 틈틈이 가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보이면 솔직히 조금 그렇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비아미는 이 공식적인 것, 우리는 커플이야, 우리는 둘이야, 하나 아니야, 셋도 아니야, 우린 둘이야, 이거를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을 갈 때도 꼭 둘이 나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해서 도저히 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냥 우리는 커플, 아름다운 커플, 우리는 주말에 펜션 다니고 주말 농장 가서 토마토도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요. 이런 거였으면 뱀이 안 나왔을 거예요. 다른 카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뱀이 굳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뱀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컨트롤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곰입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바로 겨울이 에너지로 보이거든요. 겨울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이 겨울이가 뭔가를 주도권을 잡고 흔들지 못하기 위해 상당히 단속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져요. 주도권을 놓게 되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왕국의 룰이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져요. 솔직히 이것마저도 커플, 다정한 대화잖아요. 근데 뱀이 돌아 앉은 거예요. 솔직히 이전에는 이 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돌아 앉았다는 것은 지금 이 뱀이 이 다정한 대화를 이 겨울이와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고 뱀은 이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다툼들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뱀은 사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지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겨울이는 가을이를 보고 있고 가을이는 관을 보고 있죠. 제외를 해볼까 하는데 선택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것은 이 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있는데 어떻게 제외를 하자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가을이 입장에서도 바람이 되는 거죠. 겨울이는 뱀이 돌아앉았기 때문에 이 뱀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 가을이를 바라보면서 이 새가 나왔다면 솔직히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가을이와의 대화인 걸로도 보여지기는 해요. 이 화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화해, 뱀, 그리고 겨울입니다. 가을이가 만약 화해를 한다는 것은 뱀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선택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엔딩이 있고 뱀이 있고 선택이 나왔다면은 어떤 엔딩이 있어졌다는 건 바로 이 뱀 때문인데,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인 거죠. 솔직히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가을이는 충격을 받으시고 끝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뱀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겨울이는 가을이를 상당히 이 상황에서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솔직히 만약에 이게 이런데 막 나왔으면은 그렇게 안 봐줬을 텐데, 바로 옆에 붙어서 저러고 있으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계산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건 제가 매장에서 쓰던 거예요. 카드를 보면 각자의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 9장 카드의 각 번호를 모두 합해 볼게요. 8 더하기 29 더하기 28 더하기 12 더하기 7 더하기 19 더하기 9 더하기 15 더하기 22 땡 하면은 149가 나오고, 1 더하기 4 더하기 9는 14가 되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14번 카드가 이 전체 카드의 메인 에너지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14번 카드를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우 카드가 나옵니다. 여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해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슬쩍 빠져나간답니다. 네. 지금 여우가 바라보는 게 집이에요. 자, 그리고 뱀이 집을 보고 있죠. 저는 이 여우가 강력하게 겨울이로 느껴져요. 겨울이는 지금 이 집에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솔직히 저는 이 타워는 겨울이한테 감옥으로 보여져요.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가을이의 에너지로 본다면 가을이도 솔직히 너무 엔딩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좀 나가고 싶다, 뭐 이런 거로도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흉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금 리딩의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우를 내보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만약에 생각하고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으며, 실제로 그 행동이 취해졌을 때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맞다면은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명 조심하라 카드예요. 전체적인 것을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메시지 카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와 겨울이의 리딩이기 때문에 가을이가 겨울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 보고, 겨울이가 가을이에게 하는 메시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가을이의 메시지입니다. I want you to see the real me now. I've been hiding from our love for too long. 나는 너가 나의 진짜 모습을 봐주길 바래. 우리의 사랑에서 난 너무 그것들을 오랫동안 숨겨왔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겨울이가 정말로 이 비아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가을이의 표현적인 부분, 이를테면 가을이가 좀 냉정했거나, 혹은 가을이가 사랑 표현에 서툴었거나, 솔직히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감추고 뭔가 좀 대면대면하게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모습을 보여줘서 겨울이가 돌아선 거라면은 너가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본 거라고, 정말 사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약간은 좀 후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겨울이가 가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보도록 할게요. Time has brought me clarity about us. I made the wrong choices. 시간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줬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이게 비암이기 때문에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보면은 비암이도 피해자예요. 솔직히 겨울이는 사귀는 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비아미도 얼마나 겨울이의 마음을 얻고 그걸 갖고 있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게 아둥바둥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여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전 솔직히 진짜로 겨울이가 뭔가를 정리하고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 미안해, 내가 가보니까 그 산이 아니었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은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제까짓게 뭐라고 그런 걸 감히 던져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을이와 겨울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바보타로 채널2에서 처음으로 진행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2020 피커카드 리딩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쉬는 동안에 이 르노만드를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로와 더불어 르노만드도 함께 사용해서 하는 리딩을 여러분들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저의 현실이 참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